흔들린 상태를 방치를 하면 이 나사가 부러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수술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거를 모르세요. 배가 훨씬 안 좋죠. 100배 안 좋습니다. 잘 드세요. 위험한가? 이게 날마다 다르긴 하는데 평균을 내보면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10,000개 정도 심었으니까 평균 되면 많이 심을 때는 하루에 50개도 심는 것 같고요. 적게 심는 날에는 5개 정도에서 10개 정도 심는 날도 있고요. 되게 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 당연히 있죠. 환자분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불편해하시는 증상들이 빈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음식물이 끼이시는 거. 이제 음식물은 아무래도 임플란트 같은 인공 치아는 자연 치아하고 다르게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 사이가 잇몸이 차지 않아요. 잇몸이 차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치아 사이사이에는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처럼 사이가 공간이 존재하는데 자연 치아는 그 사이가 잇몸이 잘 차주면서 음식물이 덜 끼이게 되는 게 우리 몸의 현상이에요. 하지만 임플란트는 아직까지 현재 임플란트 기술로는 거기 부분 사이를 잇몸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거기 부분은 보통 이제 청소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뚫어놓는 게 치과 교과서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거기 부분은 음식물이 잘 끼일 수밖에 없고 음식물이 끼이면 치실 또는 치간 칫솔 또는 워터픽을 이용해서 청소를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아픈 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수술 직후에 이제 뭐 뼈이식을 많이 했다던가 또는 뭐 발치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려웠다던가 그러한 분들은 수술 직후에 아플 수는 있는데요. 임플란트 보철물까지 다 올라갔는데 아파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분들 중에서 아파하시는 분들은 원인이 뭐냐? 임플란트 안에는 통짜가 아니라 나사가 2개가 있어요. 임플란트 인공치근 나사랑 치아 머리와 인공치근을 이어주는 작은 나사가 있어요. 여기 한번 모형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임플란트의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임플란트 픽처라고 하는 임플란트 기둥, 그리고 여기가 치아 머리,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라고 하는 치아 머리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의 치과들에서 이런 식으로 맞춤형 지대주, 그러니까 커스텀 어버트먼트라는 걸 써요. 맞춤형 지대주를 쓰고요. 그리고 이 맞춤형 지대주 위에 이런 식으로 지르코니아가 올라가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접착제로 붙여요. 치과용 시멘트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인공치근과 이 위에 있는 지대주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 이거 되게 큰 사이즈로 이제 환자분들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생긴 나사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나사가 있는데 이 인공치근, 뼈 안에 있는 인공치근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대주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드라이버로 조이면 안 흔들리게 바뀌죠. 그 다음에 이거를 치과용 시멘트를 이용해서 붙이면 이게 보철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평소에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부품도 오래 쓰시면 나사가 풀린다던가 또는 부품이 수명이 다 되면 부품을 교체해줘야 되죠. 근데 자동차는 뭐 하루에 많이 타시는 분들은 뭐 4시간도 타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정도 타거든요. 그러면 치아는 어떨까요? 치아는 우리 몸에 항상 붙어 있죠. 이거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 말인즉슨 자동차 부품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아까 보여드린 이 작은 나사가 쓰다 보면 풀리기도 하겠죠. 이 작은 나사가 풀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까 고정되어 있는 게 풀리면 이게 조금씩 흔들려요. 이렇게 이게 흔들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잇몸에 자극을 주게 돼요. 이게 흔들린 상태에서. 그러면 잇몸에 자극을 주고 잇몸에 자극을 주면 환자분들께서 갑작스럽게 임플란트 한 곳이 아파요 라고 이제 치과를 방문해 주시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거를 모르세요. 임플란트 관리법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나사가 풀린 상태에서 방치를 해서 놔뒀다 해서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계속 흔들리겠죠. 근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나사는 되게 작다 그랬죠. 그럼 작으면 이 금속 나사가 약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계속 흔들린 상태로 방치를 하면 이 나사가 부러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 머리는 떨어져 나가요. 근데 여기 나사가 이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나사를 뺄 수 있는 기구가 물론 존재해요. 하지만 그 기구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못 빼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어요. 그럼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수술을 해야 돼요. 되게 번거로워지고
환자분도 고통스럽겠죠. 따라서 환자분께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만약에 내 임플란트가 약간 좀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치과에 내원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치과에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치과에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꼭 정기 점검 받으시고 임플란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게끔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하는 실수라기보다는 관리를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가장 이제 관리를 못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 사이는 거기에 빈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공간에 청소가 잘 안 됨으로써 잇몸병이 생기고, 잇몸병이 생기면 임플란트 식립된 거 주변에 뼈가 녹고, 그러면 거기가 나중에 임플란트가 오래 쓰지 못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재수술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따라서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특히나 이제 치간시술이라던가 워터픽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주변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관리법이고요. 저는 사실 치과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남자분들께서는 자동차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요새 비싼 거는 뭐 몇억 원짜리 하는 것도 있고, 뭐 저렴한 거는 뭐 몇천만 원짜리 하는 거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동차 한번 사셔가지고 그런 거 뭐 세차, 뭐 디테일링, 튜닝, 뭐 엔진오일 가는 거, 이런 거는 되게 꼬박꼬박 깨끗하게 잘 관리하시는데, 정작 내 몸의 일부고 내가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우리의 중요한 치아는 왜 이렇게 관리를 못 하실까? 양치를 왜 이렇게 잘 못 하실까? 임플란트 힘들게 하셨는데 왜 여기 주변에는 치간 칫솔을 잘 안 하실까? 자동차 세차는 분명 잘 하실 것 같은데, 그게 항상 좀 치과 의사로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동기부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를 만나시고 이제 임플란트에 좋지 않은 뭐 담배라던가 또는 당뇨병이라던가 그런 거를 더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좀 동기부여를 시켜드려서, 저 만나고 금연하신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올바른 관리법 꼭 잘 아시고 임플란트 오래 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수술 부위는 거기가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 당연히 안 좋죠. 물론 뭐 손을 열심히 깨끗이 씻었으면 뭐 세균이 별로 없겠지만, 일반적인 손에는 일단은 세균이 많죠. 세균이 많은 손으로 상처 부위를 만지면 감염의 우려가 있겠죠. 또한 거기를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 무절개 수술도 많이 하고, 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실밥을 꼬매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밥을 꼬맨 수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손으로 만지게 되면 실밥이 풀린다던가 또는 그 잇몸을 꼬매놓은 거가 벌어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무래도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담배가 훨씬 안 좋죠. 100배 안 좋습니다. 담배가 제일 안 좋아요. 차라리 술을 드세요. 위험한가? 제가 한 가지 비유 들어볼게요. 칼에 손 베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무조건 한 번 있으실 거예요. 칼에 손 베인 상태에서 손 씻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베인 상태에서 손 씻으면 아프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게요. 입안에 치아를 뺐어요. 근데 뺀 자리에다가 물로 씻는 것도 사실 아픈데, 거기다가 불로 지진 담배 연기를 넣어요. 당연히 물로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안 아물고 아프고, 특히나 담배 연기 안에는 발암물질 등 안 좋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담배 피시는 분들 중에 아주 가끔씩 그런 분들도 와요. 뼈가 썩어요. 뼈가 썩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계속 안 아물면 나중에는 이제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한 가지 꼽으라면 저는 무조건 금연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자담배는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전자담배도 안 됩니다. 그런 분들 가끔씩 있어요. 우리가 논문에 따르면 거의 99.5% 정도가 이제 골 유착이 잘 된다라고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낮은 확률로, 거의 1% 미만의 확률로 뼈랑 안 붙는 분들 가끔씩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뼈랑 잘 안 붙었다. 그런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임플란트 제거하고 뼈랑 다 아무는 거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임플란트 쓰면 되니까요. 따로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관리가 정말 잘 안 돼가지고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남은 자연 치아들도
음식물이 너무 많이 끼고 너무 관리하기 힘들어요, 양치를 잘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만약 그런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스케일링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잇몸 치주 치료. 치주 치료도 참고로 나라에서 보험이 됩니다. 그 보험되는 걸 이용하면 저희 이제 대부분의 가까운 치과에 가시면 다 해주세요. 말씀하시면 일종의 약간 스타벅스 안에 있는 그 히든 메뉴 같은 건데,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이제 잇몸은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 또는 치과 위원 선생님께서 양치하는 법, 꼼꼼히 하는 법을 다 알려주세요. 그거가 약간 히든 메뉴 같은 거여가지고 환자분께서 먼저 요청을 해주시면 대부분 다 잘 알려주시거든요. 약자로 TBI라고 하는데요. TBI 약자가 뭐냐면 Tooth Brushing Instruction이에요. 양치질 하는 법을 알려준다는 뜻이죠. 이게 우리 치과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나 치과 위생사 학생들은 이거를 필수로 다 배워요. 우리가 딱 건드리면 기계적으로 양치하는 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모형을 들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에서 교육을 해주고 이걸 이수를 해야만 우리가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치과에 가셔가지고 관리를 잘 못하겠어요 하시면 거기 있는 치과 의사 또는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로 꼼꼼하게 양치하는 법을 잘 알려주실 겁니다. 임플란트를 위한 치약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제 오스템 뷰센 브랜드 안에 임플란트용 치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임플란트 건강이 우려되시는 분들은 그런 기능성 치약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이 되고요. 임플란트 전용 칫솔은 따로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연치아 관리법이나 임플란트 관리법이나 양치질 하는 법은 거의 비슷하시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가장 미세한 미세모 칫솔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미세모 칫솔 모가 잇몸과 치아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잇몸 마사지 하듯이 자극을 느끼게끔 닦는 게 가장 치아 건강에는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임플란트는 물론 이제 치과 의사들이 임플란트 수술을 잘하고 보철물을 잘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잘 유지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환자분의 노력도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자동차를 사서 좋은 자동차를 사도 그거를 유지 관리를 잘 못하면 자동차 엔진이 금방 고장나듯이 임플란트를 아무리 좋게 해드려도 환자분들께서 유지 관리를 잘 못하신다면 오래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임플란트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설명드렸고요. 임플란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치과 진료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다음 영상 때 최대한 다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주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